안녕하세요. 노래가 된 사연 DJ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김금자님의 사연입니다. 허름한 노인처럼만 보이던 남편. 그러나 어느 날 법정이 술렁이며 모두가 일어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DJ님. 저와 남편은 은퇴 후 시골 동네의 작은 집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늘 같은 잠바를 걸치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시장에 다녀옵니다. 장바구니에는 대파 한 줌과 두부 한 모, 그리고 그날 저녁 반찬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과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대문 앞을 쓸고 장독대에 물을 줍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넘기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성격이 묻어내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저녁장을 보고 돌아와 국을 데우고 밥을 차립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우면 남편은 조용히 낮잠을 잡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의 소식을 전해오지만 집에는 둘만의 발자국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집안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했으나 살림은 가지런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도 서로를 성가시게 굴지 않고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아침에는 쌀을 씻어 밥솥에 올리고 남편은 마당에 고장난 수도꼭지를 살펴봅니다. 동네 슈퍼에서 받은 전단지는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고 달력에는 병원 예약과 쓰레기 배출일을 적어둡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까지 천천히 걸어가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쐰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남편은 이름을 묻지 않고 그냥 착하네 하고 웃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달걀 무침이 오릅니다. 반찬이 단출해도 우리는 남기지 않으려 천천히 씹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면 남편은 라디오 채널을 돌려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저는 내일 쓸 장바구니를 다시 정리합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창문을 잠그고 가스 밸브를 확인합니다. 불을 끄면 집안은 금세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가끔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젊은 날의 얼굴을 보고 가끔은 우편함을 확인해 공과금 고지서를 빼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루입니다. 마을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이었습니다. 낯선 차량들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부터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회관을 빌려 건강강좌를 연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무료 검진이라는 말에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었고 강단에 선 사람은 마치 전문의처럼 말했습니다. 이 약만 드시면 관절염도 고혈압도 걱정 없습니다. 사람들은 혹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에 만병이 낫는다는 말은 달콤했지만 제 가슴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이 본사에서 직배송된다며 화려한 전단지를 나눠주었고 뒤에서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차갑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큰 돈을 내고 상자를 들고 나가자 따라 나서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저는 팔을 살짝 잡아 괜히 엮이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빠르게 세력을 넓혔습니다. 빈 점포 하나가 창고로 바뀌어 상자가 쌓였고 전국 지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몇은 환불을 요구했다가 험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일 신청자에게 한정 할인이라며 카드 단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단지에는 화려한 문구가 가득했으나 출처는 없었습니다. 벽면에는 기기들이 놓였고 번호표를 받아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담 뒤에는 추천인 제도라며 사람을 데려오면 포인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약값을 대려고 적금을 깼습니다. 환불 규정은 복잡했고 서류가 늘어났습니다. 이장은 관여를 피했고 순찰차가 돌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검은 승합차가 창고 앞에 멈춰서서 상자를 싣고 내렸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낯선 상표와 외국어가 섞였고 표기는 흐릿했습니다. 노인들은 좋아졌다고 했지만 곧 어지럼과 속쓰림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약사는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사람들은 기대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사지 말자 라고 말했고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약을 사간 노인들 중 일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심한 어지럼과 구토를 호소했습니다. 집안의 적금을 깨 약을 사들였던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손주 학원비를 쓰려던 돈을 잃은 집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은 뒤 숨이 차고 속쓰림이 계속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지만 조직은 무책임하게 웃어넘기며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약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부를 요구한 이들은 약을 살 때 서명한 약정서를 언급하며 오히려 협박 전화를 받거나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낯선 승합차가 밤마다 드나들었고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불빛만 바라보며 속을 끓였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노인정도 썰렁해졌고 어르신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이야기를 삼갔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당신도 늙었는데 괜히 큰일에 휘말리지 말아요 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리 묘한 고집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가게가 기울어 절망에 빠진 한숨소리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고 피해가 늘어날수록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을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서로 경계하며 말수를 줄였고 장터마저 썰렁해졌습니다. 채소를 팔던 할머니는 빚을 갚지 못해 노점을 접었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노인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붙은 전단지는 희망의 약속이 아니라 절망의 그림자로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집집마다 불이 일찍 꺼졌고 또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마루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이 집안을 메웠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환부를 요구하던 몇몇 노인이 회관 앞에서 항의하다가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에게 거칠게 밀쳐져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뺨을 맞고 누군가는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형식적으로 조서만 작성하다 증거불충분이라며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분은 커져만 갔으나 누구도 앞장서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일찍 닫혔고 창문 사이로 불안한 눈빛만 오갔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협박 전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르신은 손을 떨며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성였고 마을 골목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활기를 띠던 장터마저 텅 비어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속삭이며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은 마치 숨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저 또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모른 척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잠자코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심 같은 것이 어렴풋이 비쳤지만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강아지 짖는 소리마저 늘 위협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불을 끄지 못하고 전등을 켠 채 늘 새벽을 맞곤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결국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입을 닫았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로 떠났고
남겨진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줄어들었고 또 골목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체국 앞에서 낯선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류 가방을 들고 어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태연하게 웃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도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이름이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은 노인은 두 손이 떨려 종이를 놓쳤고 그것을 주워든 사내는 비웃으며 발밑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공포에 잠식되었고 모두가 언제 폭력의 불길이 자신에게 번질지 몰라 떨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사건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두꺼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회관에서 들은 판매원들의 말, 약값을 치른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내용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빠짐없이 담고 있었고 빈 약병은 종이봉투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당신이 이를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짧게 처음부터라고만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랫동안 본 적 없는 단단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인터넷을 통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신문사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취록을 정리한 메모지와 약의 성분표를 요청한 영수증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기색조차 없이 밤늦도록 펜을 들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속으로만 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구나 라는 직감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새벽이 가까워지자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차례대로 찍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허름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단호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낡은 처마가 삐걱거렸지만 남편은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아둔 전단지와 녹취록을 하나하나 파일철에 정리하며 자료를 쌓아 올렸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는 그 번호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 손길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던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남편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또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드디어 법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벽과 높은 천장 아래 피해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방청석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석에는 판매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노려보았고 변호인단은 두꺼운 가방을 들고 서류를 쌓아 올리며 압박감을 주려 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다른 이들은 주먹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남편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판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법원 직원들까지 일어나 남편을 향해 허리 숙여 경의를 표했고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주름이 자글한 남편이었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녹취록 일부와
성분 검사 의뢰,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심스레 그것을 펼쳐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조직 측 변호인단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 또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할머니 한 분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짓눌리던 공포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법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판의 흐름이 바뀌었고 남편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며 지켜본 남편의 모습 가운데 그날만큼 든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칼날이었고 그 칼날 앞에서 상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자 남편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판매원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약효가 없다면 환불해주겠다던 말, 독일 본사와 연결돼 있다던 허세, 그리고 경찰이 와도 문제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판사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어 성분 분석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약들은 값싼 카페인과 무해한 전분 가루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었고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감정서가 법정에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판매 책임자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류를 정리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기자들과 함께 준비한 보도 자료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기사 초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과 피해 금액이 적힌 명단은 법정을 압도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은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다가 곧 격렬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피해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렸다 라고 외쳤습니다. 경찰 입회인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몸을 일으켜 뭔가 하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즉시 제지하며 제압했습니다. 그들이 움츠러드는 모습은 마치 권력의 그림자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으나 그 순간 누구도 그 환호와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고통이 터져나오듯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은 천둥보다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의 어깨 위에 정의라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은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권선징악의 무대였고 수많은 영혼을 구해낸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월은 남편을 늙게 했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의지는 늙지 않았다고. 재판은 약 1년에 걸쳐 길고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의 망치 소리가 최종적으로 울려 퍼진 순간 불법 다단계 조직은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환호와 눈물 속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깡패 무리와 판매 책임자들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 구속으로 수갑에 손이 채워졌고 변호인단도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남편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굳세면서도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신 고맙습니다라며 절을 했고 또 다른 이는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제겐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름한 셔츠와 낡은 구두 차림의 남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당당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고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는 늦은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 정말 든든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고 그 미소는 오랜 세월 제 곁을 지켜준 삶의 증거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하나의 진실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늙게 하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는 늙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삶의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걸음은 조금 느려졌고 머리칼은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취는 제 삶의 전부를 지탱해준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겨낼 힘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더 흘러도 오늘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삶의 흔적들도 소중히 남아 있습니다. 부디 그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간직한 정의와 용기는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지요. 허름한 옷차림 속에서도 굳은 결심을 품고 세상을 바로 세운 남편의 모습은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아내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에도 수많은 상처와 무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삼켜야 했고 때로는 고개를 떨군 채 하루를 버텨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연처럼 작지만 흔들림 없는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그렇게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가사로 만들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가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에 지친 그대 어깨 위에 주름은 깊어도 눈빛은 빛나 허름한 구두에 묻은 먼지 속 정의의 길만 걸어왔네. 억울한 눈물 삼킨 세월 그 모든 흔적은 살아있네. 정의는 늙지 않는다. 세월도 꺾을 수 없어. 작은 용기 하나로 세상이 무릎을 꿇네.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나. 영원히 빛나리. 수많은 고통 견뎌온 날들 잊힌 듯 살아도 마음은 꺼지지 않아. 당신
당신의 걸음 그 자취마다 희망의 불꽃 피어나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 않아. 흔적은 남아 영원토록 노래가 되어 흐르리. 정의는 늙지 않는다. 세월도 꺾을 수 없어. 우리의 발자취 따라 다시 봄이 찾아오네. 함께한 삶은 헛되지 않아.